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택티컬 아비트라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어요. 뭐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설명을 했지만 디테일한 거는 설명을 안 해서 오늘 한 번에 그냥 설명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메뉴에 보시면 어드밴스가 있고 베이직 있어요. 기본적인 세팅은 어드밴스로 나오는데 처음에 하시면은 베이직으로 누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기능은 사실 몇 주 전에 생긴 거라서 저도 이걸로 해서 사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편할 것 같아요. 처음에 하시면 편한데, 그러니까는 여기 수많은 이렇게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뭐 하나 이렇게 고르시고 원하는 카테고리 하나만 누르실 필요 없어요. 많이 눌러도 돼요. 근데 이게 맥시멈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500 sub category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보시면은 appliances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그런 가전제품 그런 거잖아요. 집안에 쓰는 뭐 냉장고라든가 그런 거. 그러면은 이 카테고리 안에서도 14개의 서브 카테고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맥시멈이 다 합쳤을 때 500개가 맥시멈이라는 거죠. 500개가 최대 한도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심지어 다 누른다고 해도 셀렉트 5 이렇게 눌러도 368개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물건 전체를 이런 식으로 스캔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제가 알려드렸던 거는 기본 기능은 이제 그 사이트에서 어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서 음, 그 카테고리만 스캔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베이직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드밴스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베이직은 진짜 이런 것이다.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다. 필터가 어드밴스에 비하면 어드밴스는 뭐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게 이제 막 이런 거 다 입력을 해야 되지만 베이직은 그게 없이 그냥 요것만 입력하니까 좀 편하시다 이 얘기예요. 이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항상 이걸로 써왔기 때문에 여기 이걸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UPC Sites and Products Only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Tactical Arbitrage라는 이 프로그램이 물건이 똑같다라는 거를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유- 첫 번째로 UPC를 검색을 해요. UPC는 아시잖아요. 그 바코드 그게 이제 물건마다 다 고유의 바코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이트마다 다 달라요. 그 만약에 이렇게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파란색으로 떴죠. 이러면은 이 수많은 사이트 중에서 이 사이트들은 다 자기네들 물건을 UPC로 관리하는 그런 업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데서 찾게 되면은 물건이 찾기가 좀 더 쉽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뭐 그림이라든가 아니면은 제목이 들어가는 글자가 그 같아가지고 그런 매치를 찾는 것보다는 그냥 UPC가 같으면은 똑같은 물건이니까 이제 이걸 틀어놓고 찾으시면 여기 있는 사이트들은 더 쉬워요. 솔직히 말해서 찾기가.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은 UPC로 안 하고 그냥 그림이랑 제목이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거면은 물론 이제 매치의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성공률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다른 게 나올 수가 있다고요. 다른 상품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UPC 사이트만 찾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도 그냥 기본적인 큰 사이트들 있잖아요. 큰 소매 사이트들 거기는 다 웬만하면 UPC로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따로 켜놓진 않지만 어, 주로 솔직히 찾는 물건도 UPC에서 사이트를 제공하는 데서 찾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그런 부분이고요.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lso check UPC products for image matches. 이거는 안 하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UPC 물건인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그 상품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조차도 매치를 하기를 원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인데도 상품 사진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금 헷갈리잖아요. 근데 물건은 똑같은데 어 그래서 그런 경우 좀 걱정이 되면은 이걸 틀으라는 거예요. UPC도 똑같고 상품 이미지도 똑같으면은 그냥 똑같은 아이템이니까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이걸 해라. 그 대신 이걸 하게 되면 여기서도 써 있는 게 조금 이렇게 나와요. will approximately double the time. 이러면은 시간이 더 스캔을 하는데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오래 걸린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set cach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인 세팅은 라이브 온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 라이브 온리가 뭐냐면은 스캔을 할 때 스캔하는 그 시점에 있는 그 만약에 제가 만약 월마트를 지금 스캔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월마트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월마트가 올라와 있는 그 물건을 스캔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정확하죠. 왜냐면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있는 물건을 스캔을 하는 거니까. 근데 속도가 느리죠. 아무래도 하나하나 찾으니까. 근데 만약에 5days까지 있거든요. 3hour, 6hour, 12hour, 5days가 있어. 이건 뭐냐면은 택티컬 알비트라지가 이게 이제 서버로 운영이 되는 거다 보니까는 만약에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월마트를 스캔을 한 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원하는 카테고리를 그러면 이게 5일이면은 그 5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스캔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5일을 누르게 되면 이미 그 사람들이 스캔한 상품이면은 저장이 돼 있는 거죠, 얘네들한테. 그래서 이게 스캔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나와 버려요. 다만 이제 그런 굉장히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다른 사람 지금 현재의 물건이 새로 나온 물건이 있다든가 그런 거는 못 찾아주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뒤에 여기 뭐야 세팅이 사실 있는데 거기까지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는 라이브 온리를 켜요. 라이브를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다 써봤는데 그래서 굳이 쓴다 그러면은 5days를 쓰는 게 나아요. 뭐 어중간하게 뭐 3hour 이런 거는 별로 효과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뭘 사고 싶다 이러면은 5days 해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기능이 하나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지금 말할 수가 없고 어쨌든 라이브 온리가 좋다. 그리고 이제 sourcing from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USA, UK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주로 찾으니까 당연히 미국이고 영국 아마존, 뭐 캐나다 아마존, 독일 아마존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이트 만약에 일본이다. 그럼 일본에 있는 사이트가 나와요. 근데 사실 일본 좀 적으니까 일본에서 파는 그런 사이트들은 좀 굉장히 적은 거죠. 근데 만약에 영국 아마존에서 팔고 싶어서 영국 사이트를 한다면 영국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영국 아마존도 만약 생각을 하신다면은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즘에 또 동시에 이제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조금 미국에서 하는데 결제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해외 그런 뭐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렇게 온라인 아르비트라지를 하는 해외 거주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처음에 찍게 되었던 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럼 정확하게 제가 그 물어봤지만은 아직 뭐 그렇긴 한데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공통점은 하나는 그거예요. 영국 아마존은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영국 아마존 해보지 않았는데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뭐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하기 힘들다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물건 페이가 안 되고 그런 결제가 안 되고 하는 부분은 미국에서 사셔도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가끔 결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물어보시는 게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그거를 막아놓는 이유는 오로지 그냥 외국 사람들 못 사게 하려고 이게 아니라 본인이 인증을 되게 까다롭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미국 애들이. 저도 그래요. 저도 어디서 뭐 물건을 하나 살려고 그랬는데 어느 사이트인지 여기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인증을 하려고 그러는데 인증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3일이 걸려가지고 물건을 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건을 못 사게 해가지고 아 여기 사지 말까 그랬는데 물건 자체는 괜찮으니까 좀 기다려 봤죠. 근데 이제 뭐 된다. 뭐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한국에 사시다 보면은 조금 그런 부분이 약간 패닉 상태가 오실 수 분명히 있는데 글쎄요. 저가 이 부분은 그렇지만은 끝까지 좀 물어보세요. 웬만하면 그냥 포기하시기보다는 뭐 안 되면은 모르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 왜냐면은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런 해외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 뭐 아프리카에서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계속 최대한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건 그거고 그럼 미국 어쨌든 기본적으로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물건 찾으니까 미국 사이트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셀링 앤 아마존. 그 아마존에서 팔 거냐, 뭐 영국에서 팔 거냐 이게 여기서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국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트는 누르시는데 자 여기서 그 제가 맨날 월마트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월마트가 제일 큰 소매점이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월마트만 유별나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사실 월마트도 월마트인데 어, 자, 또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월마트가 여기서 keys, UPC 슬래시 EAN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UPC EAN 이렇게 돼 있어요. 월마트가 똑같아요. 그럼 얘는 뭐냐?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드렸던 방법은 그냥 UPC EAN 요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만약에 제가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서 약간 카테고리를 정해야 되나요? 자, 이 카테고리 뭐 아무거나 눌렀어요. 이렇게 카테고리인데 더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하면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사실 이거는 그렇게 음, 카테고리가 큰 카테고리가 아니라서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물건을 정확하게 찾고 싶어서 음, 그냥 제가 하는 토의로 들어가야겠네요. 이게 워낙 카테고리를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놔가지고 보드게임 보시게 되면은 여기 21,319개의 아이템이 있어요. 보이세요? 보드게임 관련된 게 2만 개가 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게 한 페이지에 1, 2, 3, 4, 5, 6, 7, 8, 8줄, 8줄에 5개씩 있으니까 40개죠. 그래 쫙 내리시면은 맨 뒷페이지가 25예요. 그럼 40 곱하기 25가 뭐예요? 1000이에요, 1000.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UPC를 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여기다 한다 그러면은 뭐예요? 1000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실제적으로 물건은 2만 1000개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1000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물건 찾을 확률도 낮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월마트 UPC는 저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월마트닷컴 키스 요걸 해야 돼요. 요걸 해야 되는데
아, 여기 보시면 to operate Walmart key category scan, you will need to enter Walmart API key in settings. It takes around 1 to 2 minutes to obtain this key from. 자, 이거는 이 사이트를 우선 들어가요. 이거를 저거 하시는 거 그대로 따라 하셨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될 것. 유저네임은 아이디, 뭐 이것도 디스플레이 네임도 그냥 원하시는 거 그냥 똑같은 걸 쓰셔도 되고, 이메일 쓰시고, 이메일 다시 한번 더 쓰시고. 참고로 여기서는 그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실 때 at least one letter, at least one number, at least 8 characters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그러니까 숫자와 그 알파벳을 혼용을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총 8글자 이상이 된 거를 해야지 이제 패스워드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m not a bot 이거 클릭하시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또 이런 식으로 나오네. 이거 보츠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것도 보트인가? 뭐야? 이렇게 배 같이 생긴 거 누르라고 해서 배 다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인증이 되고, 그 다음에 name of your application 이것도 그냥 대충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issue a new key for product APIs 이렇게 하고 I agree terms of service 누르시고 register 하시면은 그러면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거 전 처음에 이걸 했을 때 바로 해가지고 저도 기억이 이 다음 페이지가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서 어떤 키를 줘요. 그래서 이게 세팅을 지금 들어가게 되면은 세팅을 들어가셔서 other keys 여기 들어가시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제 코드예요. 여러분들 이런 코드를 받으실 거예요. 그 코드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다 진행을 하면은 뭐 이메일로 주는 건지 아니면 이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주는 건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아까 여기 보시면 1, 2분밖에 안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줄 것 같아요. 이메일 쓰 있으니까 이메일로 주겠죠. 그러니까는 이거 그 키를 여기다 복사를 하시고 세이브를 여기다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월마트 키 UPC 요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그 항상 카테고리를 검색을 하실 때, 그러니까 항상 그 스캔을 하실 때 그냥 이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읽어보세요. 카테고리 이그젬플이라고 여기 항상 있거든요. 이거를 누르시면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UPC 사이트를 URL을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놓는 건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이런 번호를 입력을 하라. 뭔 말이냐? 보이세요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이게 자동으로 되거든요. 이 번호, 여기는 월마트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몇몇 이렇게 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냥 URL 입력하시면 아예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아예 스캔이 검색이 안 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고 복사하시고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온전하게 21,000개가 스캔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는 스타트 페이지, 그 다음에 라스트 페이지 이렇게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건 안 건드리는 게 나아요. 저는 이거 건드린 적이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가 페이지가 아까 25페이지나 있었잖아요. 자기가 특정 원하는 페이지, 만약 20페이지에서 25페이지 사이 물건만 검색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20 누르고 25 누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뭐 냅두면 알아서 21,000개를 다 스캔해요. 네, 그래서 그거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import category list 이거는 중요할 수 있는데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 여기 이지벌크라는 이 기능이, 이것도 사실 최근에 몇 달 전에 생긴 거거든요. 이것도 벌크라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베이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게 바로 벌크 리스트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하나하나씩 골라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벌크 리스트가 있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한 사이트를 다 스캔할 수도 있고 이제 그거예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어 이게 카테고리 넘버가 이거잖아요. 이거를 엑셀 시트 있죠. 엑셀 CSV 파일 뭐 이런 걸로 정돈을 따다다다닥 해놓으면은 그거를 여기다가 업로드 하면은 그게 다 이제 되는 거예요. 스캔이 500개까지 가능하고 똑같이 아까 베이직이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이런 게 기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이거를 했어야 했나 봐요. 저도 물론 한 적은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거를 잘 정돈을 해가지고 엑셀 시트로 만들어가지고 500개를 꽉 채워놔가지고 일일이 다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옛날에 이걸 했던 사람들은 카테고리만 들어가서 이거를 다 입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벌크로 만들고 막 팔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왜냐? 여기 보시면은 이미 아까도 제가 토이 들어갔죠. 토이에서 add to bulk 누르면 토이에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나는 아까 제가 보드 게임 들어갔었죠. 보드 게임이 그냥 게임 안에 있는 건가? 어디 있냐? 게임 앤 퍼즐? 그 밑에 하위 카테고리로는 안 들어가지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제가 이걸 아까 O를 잘못 눌렀나 보네. 그러니까 누르면 안 돼요. O를 누르지 말고 게임 앤 퍼즐 누르고 보드 게임 이렇게 하면은 제가 지금 일일이 여기 들어가 가지고 이걸 카피해서 하는 거보다 이거 여기서 에디트 벌크 이걸 누르면 돼. 이렇게 누르면 보드 게임 관련된 거잖아요. 이 카테고리 한 개잖아요. 요게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죠. 이게 많이 쉬워진 거죠.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직접 들어가서 해도 되고 여기서 골라서 해도 된다. 그거고요. 그게 이제 이 벌크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하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자동으로 떠요. 그러니까는 이걸 끄고 싶으면 꺼버리면 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고 클리어 누르면 없어지고 그리고 use saved filter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거는 그 필터를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이 필터를 앞으로 이제 건드릴 건데 이 필터를 여기 이제 항상 매번 검색하실 때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게 다 아무것도 그 써있지가 않아요. 여기 있는 게. 근데 이제 그거를 맨날 일일이 누르는 게 귀찮으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입력을 한 후에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대충 뭐 써가지고 세이브를 하면 여기에 저장이 돼서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검색할 때 내가 원하는 항상 그 크리테리아는 이 정도기 때문에 어 그걸 그냥 누르기만 하면 알아서 적용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안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밑으로 가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아시죠? 여기는 사이트 그런 할인 만약에 뭐 buy one get 50% off 이렇게 나오면은 하나 사면은 두 번째 아이템은 50% 오프다. 그럼 그건 25% 오프나 마찬가지예요. 다 계산을 하시면은 25% 오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프트 카드니까 기프트 카드가 만약에 뭐 내가 10% 오프해서 살 수 있다. 그럼 10% 입력하시고 캐시백 같은 경우에는 뭐 5%가 될 수 있고 3%가 될 수 있고 뭐 많은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계산을 할 때 캐시백은 내가 마진 계산에 넣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그거는 그냥 보너스 돈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 돈을 내가 즉시 받으면 내가 여기다 입력을 하겠지만 캐시백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마다 다 달라서 빨라도 한 달, 늦으면 세 달에 한 번, 뭐 네 달에 한 번 이렇게 준다고요. 돈을. 주로 이제 페이팔로 주던지 체크로 써서 주던지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그냥 엑스트라 돈이지. 그래서 저는 입력을 안 해요. 여기 두 개는 입력할 수 있으면 해요. 그리고 스테이 세일즈 텍스 이거 이렇게 나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CA 텍스니까 9.5% 아니면 그냥 대충 10% 이렇게 입력해요 저는. 그래서 사이트마다 달라요. 저는 월마트에서는 제가 직접 물건을 보내지만 저는 텍스가 월마트에서는 면제를 저한테 해줘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월마트는. 다른 사이트는 10%씩 거의 9.5%씩 내야 돼요. 물건 할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고요. 중요하고 그다음에 remove 이렇게 하면 여기 되게 많이 나와요. 사실 여기 이걸로 다 읽어보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너무 복잡하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remove ranks over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이거 저번에도 한 우선 50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 넓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항상 쓰는 그 외국 사람들도 보면은 항상 10만 등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0만 등 이렇게 입력하면은 세일즈 랭크가 BSR이 1등이 좋은 거잖아요. 10만 등 이상 넘어가는 거는 나한테 보여주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근데 10만 등 아이템이면 뭐 토이도 마찬가지지만 10만 등짜리 아이템은 되게 좋은 아이템들이에요, 사실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오늘 한 5개가 있고 오늘 그래서 오늘 아마존 오늘 입고가 됐다. 근데 내가 바이박스를 먹었다. 그 가격에. 그러면은 오늘 안에 다 팔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좋은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10만 등은. 근데 사실 알비트라지 하면서 그렇게 하면 당연히 좋지만 이게 좀 길게 보면 좋은 거예요. 50만 등만 해도 2주 안에 다 팔릴 수 있고요. 뭐 더 넓게 잡아서 한 80만 등 가도 되고. 그래서 만약에 또 약간은 작은 팁이라면은 이것도 어디까지나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서 하긴 하는데 50만 등이라서는 주로 입력을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좀 더 그 경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를 뭐 한 1만 등 이렇게 입력해야 되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 다 50만 등 검색할 때 나는 만 등 하나 정도는 더 검색을 하겠다. 거기서 더 찾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예 편하게 뭐 이렇게 막 크게 해도 되고요. 결과적으로 내가 찾아내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넓게 잡고요. 그 다음에 remove if estimate sales is less than 이렇게 나오는 거는 세일즈가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건 건드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일즈가 이제 그 판매가 어느 정도 수준보다 낮은 경우에 나한테 보여주지 마라.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거는 BSL이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BSL만 보면 돼요. BSL 자체가 얼마나 팔리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 판매액이 뭐 얼마가 됐고 뭐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remove if the number of sellers is less than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는 셀러 경쟁자가 몇 명 이하이거나 몇 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한테 보여주지 마라. 그러니까는 경쟁자가 너무 많아도 안 좋지만 경쟁자가 너무 없어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경쟁자가 너무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건 시장이 죽었다고 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뭐 한두 명 있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어, 그래서 뭐 5 정도 입력한다. 그리고 한 100명 입력한다. 그러니까 100명 이상 되면 싫고 5명 이하가 돼도 싫은 거예요, 경쟁자가. 이런 식으로 입력해도 되는데 역시 저는 입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판단을 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셀러가 500명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건 수량이에요. 물건 수량. 그 셀러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물건을 파는 거지. 물건 수량을 파는 거고 그게 한 달에 얼마가 팔리는지가 몇 개가 팔리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입력하려면 안 돼요. 입력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remove third party sellers from result 이거는 뭐냐? 만약에 이런 아이템 제가 하나 눌러 볼 텐데 아, 조금 이렇게 해서 찾기는 좀 쉽지 않으려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Third party seller from result 이거는 뭐냐 월마트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얘네들도 그 아마존처럼 저희 같은 이런 셀러들이 물건을 팔 수 있게끔 해줘요. 지금 보시면은 sold and shipped by 월마트라고 나와요. 이거는 오로지 이제 월마트 애들이 자기네들이 파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월마트가 파는 게 아니라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셀러들이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피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빼달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체크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뭐 썰파이 셀러가 제대로 하는 업체도 물론 있지만은 정말 제대로 일을 안 하고 하는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봤는데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전반적으로는. 근데 아무래도 배송도 우선 느리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도 보통 이틀이면 배송이 와요. 되게 빠른 편이에요. 아마존이랑 그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리턴하는 프로세스가 되게 나름 쉽게 돼 있고 월마트는. 근데 그게 월마트닷컴 월마트 회사한테 물건을 샀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썰파이 셀러한테 물건을 샀을 경우에는 걔네들은 또 걔네만의 어떤 그런 환불 관련된 정책이 자기네들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걔네들한테는 어, 그 리펀이 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환불 받는 거라든지 그리고 물건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골치 아프게 싫으시면은 이건 체크하셔도 돼요. 이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remove oversize product 이거는 그 오버사이즈 프로덕트 있죠. 그 물건이 너무 큰 경우에 너무 크다 안 크다는 그럼 뭘 보고 결정하느냐. 아마존 들어가시면은 TV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당연히 오버사이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우리가 레벨셀러를 쓰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 large oversize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도 제가 당연히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것만 보셔도 그냥 거의 100%예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아마존에서 아마존에서 오버사이즈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이 어딘가에 이거는 오버사이즈라고 입력을 했고 보시면은 이게 63인치, 37.5인치, 7인치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고 물건도 76파운드 이런 식으로 써있기 때문에 이게 오버사이즈다. 그러니까 너무 무겁고 너무 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빼라. 왜냐면은 어, 그 배송비가 당연히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물건을 보내야 되는 경우에 내가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데 프랩센터를 쓰시게 되면 뭐 본인이 힘든 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오로지 어디까지는 비용을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점. 그래서 비용적으로 봤을 때 그냥 감당이 되면 괜찮으니까 사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꺼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하는 사람들은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런 거 하는 거 싫어해요. 제가 이걸 많이 해보니까 택티컬 알비트라지를 쓰면서 물건을 찾아보니까 물건이 좀만 크기만 해도 경쟁자가 없는 거를 확실하게 느끼긴 해요. 웬만한 사람들 다 작은 물건을 선호하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저는 켜놓은 이거를 체크하지 않아요. 나는 물건을 커도 돈만 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생각 냅두고 remove out of stock product 이거는 역시 아마존 저기 뭐야 월마트 같은 경우에 지금 only two left 이렇게 나와있죠. 지금 수량이 두 개밖에 없어요. 만약에 누가 이걸 두 개를 사버리면은 out of stock이 되는 거잖아요. 재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재고가 없는 기록은 빼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실컷 다 찾아놔서 스캔 눌러가지고 이제 사면 되겠다 했는데 물건이 없다. 이러면 이제 김 빠지고. 그래서 이거는 저도 켜놓는 편인데 이것도 제 팁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노력을 하는 것만큼 나와요. 뭔 말이냐면 remove out of stock 이렇게 나오지만 이걸 내가 여기서 못 산다고 해서 내가 웬만한 사람들 그냥 돌아서죠. 무조건 거의 90 몇 프로 이상은 100%죠. 물건을 못 산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희망을 얻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힘만 빠질 뿐.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한 번만 더 한 스텝만 더 올라가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구글에다가 다시 한번 검색을 해. 그러면은 다른 사이트에서는 이걸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켜줘도 되고 안 켜줘도 되고 그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난 텍테크 아비타이즈 그냥 찾을래 하시면은 아우로스타 이거 켜놓으시고요. 나는 좀 시간이 있고 더 보고 싶고 물건을 더 알고 싶고 그러시면은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emove if Amazon contains no weight or size data. 이거는 아마존이 종종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63인치, 그다음 76파운드. 이게 기본적으로 어디 나와 있냐면 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기 얘네들이 정보가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여기 이게 뭐야 어딘가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이 프라덕 자체가 어 이런 거고 이렇게 뭐 박스 담고 이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게 어디까지나 쇼핑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배송할 때 박스도 같이 보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기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존 애들이.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직접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정확한 이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넷 프로핏 계산이. 이 기록이 없으면 내가 그 물건 그거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면은 이게 만약에 진짜 너무 무거운 거면 오히려 내 마진을 깎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키냐 안 키냐 하는데 솔직히 웬만한 경우에는 아마존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거의 90, 한 8%, 9% 이상. 그래서 굳이 이걸 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remove if Amazon is also seller now in stock. 아마존이 그 물건을 팔고 있는 경우에 만약에 이 물건을 내가 이제 팔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마존도 그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아마존인 경우는 빼달라 이건데 어 저는 이걸 그래서 지금 체크하잖아. 물론 아마존 상대로 가격 경쟁과 바이박스 경쟁에서 이기기는 매우 힘들어요. 거의 못 이기죠. 아마존이 바이박스 먹는다는 거는 그냥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거의 경쟁에서 이기기 힘들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어, 아마존이 바이박스를 포기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적은 경우의 수지만. 그래서 역시나 냅둬요. 100%라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remove if number of reviews is less than 이거는 리뷰가 그 물건의 리뷰가 어, 너무 적으면 그러니까 이 내가 입력한 수보다 적으면 만약 10이면 10보다 리뷰 수가 10도 안 된다 이러면 버려라 이런 건데 역시 할 필요 없죠. 리뷰 수랑 항상 판매량이랑은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리뷰 수는 볼 필요 없어요. 이게 이제 프라이빗 레이블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프라이빗 레이블도 보통 리뷰 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 아, 이거 물건이 얼마나 팔린다. 아니에요. 그거는 리뷰는 언제든지 조작을 하려고 하면 조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판매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오로지 자기 그 셀러만 알 뿐이지. 그래서 리뷰는 그렇게 상관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remove if rating is lower than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뷰 레이팅이 리뷰 수 이건 위는 리뷰 수였고요. 레이팅은 별이 1부터 5까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3 이하로 가면 나한테 보여주지 마라 이런 경우 있는데 역시 누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런 경우는 있어요. 만약에 물건을 찾았는데 만약에 이 물건이 해가지고 아마존 찾았는데 이게 평점이 1점인 경우 근데 그게 뭐 한두 명이 남겨서 1점이면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그 평점은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제 한 100명 정도가 물건을 샀는데 리뷰가 진짜 1이다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건 안 사야죠. 왜냐면 보나마나 리턴할 것 같고 나한테 컴플레인 할 것 같고 나한테 네게티브 피드백 줄 것 같고 내 스스로를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 물건 뭔가 하자가 있는 게 확실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굳이 여기서 이걸 의존할 필요가 없이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여기다가 최대한 열어두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물건을 사고 그런 돈을 만드는 능력은 뭐예요? 내 능력이에요. 내 능력. 내 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에 의존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다 이렇게 만들어 편하게 하라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별로 필요 없다.
그리고 remove product with an Amazon price of less than, 이거는 아마존 가격이 지금 판매되고 있는 가격이 얼마보다 이하면은 보여주지 마라. 일리가 있는데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밑에 여기다가 저는 ROI랑 얼마 마진이 얼마 이상만 볼 수 있게끔 하는 걸 설정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할 필요 없어요. 이것도 뭐 아마존 가격이 얼마보다 뭐 밑에 팔았든 뭐 15불짜리 판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가 정말 1불에 구할 수 있는 물건이면 내가 진짜 7, 8불 이상 남길 수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아마존에 판매가 되는 가격이 또 물론 저는 중요하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디까지나 돈을 벌려고 하는 순수익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역시 이것도 틀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그 타이틀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자 종종 이런 경우는 무슨 경우냐면은 이제 먹는 거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초콜릿을 샀다 그러면은 그림은 똑같아. 그 서치를 했는데 그림이 두 개가 똑같이 나오는데 어 알고 보니까 아마존에 있는 리스팅은 뭐 6팩 뭐 10팩 이런 식으로 초콜릿이 한 개가 아니라 6개, 10개씩 묶어서 파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잘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우 자체가 애초에 싫으시면은 입력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PK는 팩이고요. 약자고 CT는 카운트 약자예요. 카운트, 번드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하나서 묶음 판매잖아요. 이런 거, 또 등등등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을 입력하시면 이 단어를 가지고 있는 아마존 거는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입력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카테고리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저는 주로 장난감이나 이런 거 파는데 그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건 그 장난감 한 개만 팔지 뭐 장난감을 똑같은 장난감을 10개씩 사고 뭐 이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입력을 안 하는데 이렇게 이게 다량을 한 가지 물건을 웬만하면 좀 다량을 사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입력하시는 게 좋다. 그게 시간 낭비를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는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역시 이거는 Amazon buy box is not at least, 이것도 역시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역시 가격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아, for seasonal buy box prices, 이것도 나름 뭐 엄청 되게 대단한 기능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거를 제대로 쓰기는 사실 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시즈널한 그런 바이박스를 계산을 해가지고 뭐 한다는 건데 사실 이거 자체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면은 remove words from source title before searching, 이거는 이제 이것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틀에 좀 불필요한 말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 별로 이걸 안 켜놨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적이 없어요. 이거는 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New Women's Basketball Nike Air Max might be get a non-match, whereas by adding filters feels like new basketball will reduce. 뭐 클리어랜스, 그러니까 타이틀에 클리어랜스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 경우에는
어, 이런 거를 그러니까 빼면은 뭐 더 정확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는데 사실 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역시 필요가 없어요. add word 이거는 뭐 단어를 더 넣어서 이거는 제가 이 부분은 잘 그렇게 의미 있게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팩 케이스 번들 이제 이런 거를 입력을 하시는 부분이 또 여기에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네요. 아까 아마존 거기도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그 사이트에서 아까는 그게 아마존 페이지에서 그런 케이스 뭐 팩 이런 단어를 빼달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 사이트에 월마트에서 이제 그런 걸 빼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건드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예전에 읽어보긴 했었는데 다시 읽어봐도 사실 뭐 별 그렇게 여기서 크게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프랩 센터를 쓰시게 되면은 이걸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불 물건 하나당 오버 사이즈는 1불 50, 뭐 이게 그 프랩 센터마다 이제 가격이 다 다른 게 이제 번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물건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건을 짬뽕해서 한 박스에서 넣어서 보내는 거 말고 한 가지 물건을 한 박스에 여러 개를 넣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좀 싸게 해주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럼 어떤 곳은 제가 컨택한 곳은 뭐 70 이렇게 하면 뭐 하나는 75전이었나 70전인가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해줘도 되고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물건 파운드당 아마존에 보내는 값 이거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이거는 입력 안 하셔도 되고 여기 있는 거 이 세 개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 두 개만 이렇게 입력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적용이 돼가지고 가격이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이제 이거는 이제 gross profit 그 다음에 gross ROI 이렇게 나오죠. gross ROI, gross profit. 이건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gross profit은 저는 보통 5%는 입력해요. 그리고 여기는 50%는 입력해요. 그러니까는 어, 50 그러니까 ROI가 아시잖아요. 내 100불을 투자했으면은 이게 물건이 얼마에 팔려가지고 결과적으로 나한테 안기는 수익이 50불이다 이 얘기예요. 반이니까 투자한 돈의 반이니까 이거보다도 내려가는 거는 전 사지 않아요. 절대로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게 50% 샀는데 나중에 막 가격 경쟁을 하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려야 되는 경우에는 있지만 애초에 미리 50% 밑에는 사지를 않아요. 저는. 근데 이제 뭐 이걸 20%씩 해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그래서 그거는 사람마다 그 비즈니스 하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50% 그리고 5불. 그러니까 그로스 ROI 그 ROI가 50%라고 하더라도 1불, 2불 남기는 건 안 한다는 거예요. 5불 이상은 돼야 된다. 적어도 하나 팔아가지고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내가 5불 이상 가져가겠다. 그렇게 저는 입력을 해요. 어, 이걸 10%씩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왜냐면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나 내 노력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찾기 위해서 택티컬 아비트라이즈 지금 찾아가지고 물건을 바로 산다 그러면 50%를 입력하겠지만 10%를 입력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최대한 많은 물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가 저번에도 키파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을 때 가격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50%만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시점에서 50%를 주는 아이템만 내가 보는 거지만 10%라고 입력을 했을 경우에 물론 지금은 내가 남길 수 있는 돈이 없지만 나중에는 남길 수 있는 돈이 있거든요. 그래프를 보다 보면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게 있다고요. 10%밖에 지금은 남기지 못하지만 뭐 한 달 뒤면은 50%, 60%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 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많이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10%를 해놔요. 10%라고 한다는 거는 이렇게 입력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은 돈을 못 본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저는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가장 많이 찾는 것도 맞아요. 그 대신에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한다. 이거 other filters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말 자체가 other filters라고 해서 사람들이 아예 안 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많이 찾을 수도 있는데 also show no match found result 이거는 뭐냐면 아마존이 뭐 UPC 그 뭐야 택티컬 아비트라지가 UPC 서치를도 실패하고 그림 서치도 실패하고 타이틀 서치도 실패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기준점에 못 들어는 아이템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템을 찾긴 찾았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입력한 게 이제 5불 미니멈 5불은 남겨야 되는데 어떤 아이템을 얘가 스캔해서 찾았는데 4불밖에 못 남기는 아이템을 찾았다. 그러면 지네가 자동적으로 그거를 배제를 시키죠. 얘네들이. 근데 이제 여기서 no match found result는 뭐냐면은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템이 뭐 얼마가 남는지 그거 자체도 계산이 아예 안 된 부분들 그 부분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파란색으로 켜놓으면 그래서 내가 직접 눈으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UPC도 등록이 안 되고 그림도 약간 매치가 잘 안 돼 있고 어 타이틀도 조금 애매하고 막 그런 거를 네가 직접 찾아봐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거를 원래 꺼놓으면은 그런 거 자체를 보여주질 않아요. 오로지 100% 매치하는 것만 보여주지. 근데 이제 이걸 켜놓으면 본인이 보고 판단해서 거기서 실제로 찾을 수가 있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켜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안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정말 여기서 찾기만 하겠다 그러면은 이걸 꺼놓는 게 맞아요. 그리고 밑에는 show only no match found result. 이거는 오로지 no match found.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매치 실패한 아이템만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면 바보죠. 이거는 왜 이런 기능을 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의미가 없죠. 그리고 아마존 아웃 오브 스탁 리저트 이거는 사실 켜놔야 돼요. 이거를 안 켜놓으면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능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마존이 재고가 바닥이 난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마존이 이걸 꺼놓으면 아마존이 지금 재고가 바닥 난 거는 안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존이 재고 바닥이 났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내가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이거는 재고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들어가서 팔면 무조건 내게 팔린 거기 때문에 이걸 당연히 켜놔야죠.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밑에 show only Amazon out of stock result 이거는 이제 아마존이 재고가 없는 것만 나한테 보여달라. 이거는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역시 여기도 제일 베스트 기능이 담겨 있는데 reverse search result of more source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만약에 이걸 search를 눌러서 만약에 이 물건을 지금 택티컬 아비트라지가 월마트에서 스캔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존에는 이게 60불에 팔리고 월마트에서 지금 이게 40불에 팔린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크리테리아는 ROI가 50%인데 ROI 50% 달성을 못하죠. 그러면은 이 물건은 자동적으로 아웃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켜놓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이 물건은 지금 월마트에서만 파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물건은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서 타겟이라는 데서 이걸 팔았는데 타겟은 이걸 20불에 판다고 하면 그러면 ROI 50%가 되는 거거든요. 나한테는. 그걸 얘네들이 알아서 찾아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기본적인 컨셉은 월마트에서 찾으니까 월마트에 있는 검색것만 나오지만 이거를 켜놓게 되면은 다른 곳도 나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내가 이거를 물건 찾아서 할 수 있는 게 나온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큰 기능인데 이걸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8, 90%는 이걸 안 찍는다고 봐요. 어느 택티컬 알비트라지에서 이걸 하고 하는 사람들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는 되게 좋은 거죠. 왜냐면 이 물건이 여기서만 파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수많은 데서 파는데 그 수많은 데서 가장 최저가를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모든 필터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이게 되게 나름 오래 걸렸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리버스 서치 이것도 해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이것만 하셔도 지금 되게 많이 배우신 것 같고 리버스 서치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영상을 다시 새로 찍어서 해드릴 생각이고요. 세팅 같은 경우에도 음, 나중에 한번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리버스 서치, 아마존 플립, 라이벌 서치 이거 다 많은데 이 정도만 하셔도 개념이 잡히셨을 거라고 저는 우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찾는 거는 역시 프로덕트 설치에서 많이 찾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또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또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